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꼭 나올 거야, 제일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이 가장 답변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교사가 왜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까지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것인데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10,000가지도 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을 제가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김항식 선생님 정말 싫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을 방송으로 제가 이야기해 버리면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것을 경쟁자가 모두 똑같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답을 주어도 발표하는 것은 각각 다 다르고 또 수험장 안에서는요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사가 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자멸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없겠죠. 예, 교수님. 요즘 경기가 쏙 좋지 않아서 가장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63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것이 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요.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이 너무나 많고 방학 때도 와서 수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찾던 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일찍 끝나고 방학도 한두 달씩 다 보장이 되고 또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뵈니까 뭐 해외여행 계속 다니시던데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 오늘 바로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온 학생들 없지 않을 것입니다. 더 솔직해 볼까요? 한 50%는 될 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야 직장 잡기 힘들어.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도 직장 잡는 게 그렇게 쉬우니? 근데 교육대를 나와봐라. 별일이 없는 한 교사가 되잖아.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는 시간 많잖아.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좀 거칠어서 옛날 같지 않고 너희들이 다루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 감수해야지. 그렇지만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1달 반 정도에 오히려 겨울방학이 더 길겠군요. 그렇게 해서 그 방학을 잘 활용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네 신랑 또 네 색시 같이 부부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이야기한 부모님이 계시면 지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10명에 8명은 될 거요. 그리고 특히 따님을 둔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랑 신부감에서 신부감 1위가 초등학교 교사래.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가 초등학교 교사를 남편으로 안 만나도 돼. 사자 붙은 사람들 판검사 의사가 줄을 서 있대 라고 하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부모님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안정된 직장, 또 결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여유 있는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된 직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직장이 좋아서라고 하는 큰 범주 하나를 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설령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수님 앞에서 이러한 내색, 기색을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잘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교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제가 다른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선택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많은 여유 이런 것들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라고 살짝은 던져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유와 그리고 안정된 것 때문에 교사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소명의식은 뭡니까? 하늘이 명령한 것입니다. 너 교사 돼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반드시 교사가 돼야 돼.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교사가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입학사정관이나 또 교수님께서는 그래 너 얼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죠. 근데 반드시 왜 너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가 논리적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설프게 나오게 되면 바로 앵무새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앵무새로 전락된다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서 암기해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항상 그 얘기밖에 못하잖아요. 시키는 것 외에 다른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여기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10이면 10명 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방법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업이어서 정년이 보장된 것, 그리고 여유가 많아서 또 결혼할 때 신부감으로 1위가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90%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져서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정성을 다 해주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뜨끔뜨끔하죠? 이야기할 거 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대중적으로 나오는 거, 저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엄마 아빠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좋은 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위에 또 있어요? 아니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 왔었는데, 어느 책을 보았더니 아름다운 교사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세속적인 입신 출세,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학생과 함께해서 교육을 통한 사회의 변혁, 교육의 위대함, 이것을 제가 교육 현장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좀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든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이야기죠.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어느 학생들과 공부할 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아니, 너 왜 교사가 될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고 했을까? 이렇게 낯설게 하기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데? 라고 갸우뚱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라고 가면 교수님들이 잘 안 들어요. 식상해서. 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쟤도 또 저 얘기 하나 그러는데 앞부분만 살짝 바꾸는 거죠.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게 뭔데 그래 이 녀석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를 각별히 관찰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손이 터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손이 트는 경우가 없는데 저는 뭐 저의 게으른 탓도 있었지만 여하튼 손이 터서 늘 다니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때 끌고 가셨을 때 제 어린 마음에 정말 심하게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는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학교 뒤에 있는 사택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물을 데워서 제 손을 잘 닦아주시고 그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화장품, 옛날로 이야기하면 동동구리무쯤 되겠죠. 그것을 잘 발라주시고 제 손을 가져다가 선생님 뺨에 대시면서 왕씨가 손을 이렇게 잘 닦고 다녀야지 손 터지면 아프지 않니? 라고 한마디만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사의 어려운 점 선생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시시콜콜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제가 힘든 상황 속에 생활하는 것 늘 지켜보시면서 제 손을 손수 선생님 댁에 데리고 가서 물을 데워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약을 발라서 선생님 뺨에 비벼주신 것 그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더 나아가서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때 이러한 따뜻한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한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어린 시절 갖게 됐습니다. 어떠한 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만 있다면 그러면 나도 이 다음에 교사가 되어서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 아이들과 순수한 영혼을 교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힘들 때마다 그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면 아마 선생님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사가 되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러한 학생 또 그러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마음으로 학생 앞에 선다면 여러분 63세까지 매우 안정된 직장 속에서 방학 때 여행도 다 다니면서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생활하면서도 아름다운 교사로 영원히 제자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사회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붕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슈바이처를 존중해가 아니라 나는 그 선생님을 존중해 라고 하는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